안녕하세요. 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아유.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은데 내년엔 더 더울 거라고 그러는데 저희 재단에서 이 공모배분 사업 설명회를 매년 7월에 하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까운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작년에 오셨는데 올해 또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군요. 네, 다들 처음 오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날씨가 많이 더운데 가실 때도 조심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설명 들으셔서도 또 들으셨겠지만 저희 재단 바보의 나눔이라는 저희 재단은 2009년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선종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 2010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로도 그렇고 종교계에서 그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사에서 그 장례식을 현장 중계했었던 것은 제가 그 이후로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앞서서 지금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 안에서도 그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커다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꼭 굳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에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큰 어른을 잃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고 많은 분들이 추모의 그 행렬에 함께했고 많이 애도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의 버팀목, 또 이 명동이 또 그런 장소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추기경님 증언 아마 영상에도 나왔을 텐데 그 백골단 그리고 정경들이 명동 성당에 쳐들어오려고 할 때 대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있고 내 뒤에 신부들이 있고 내 뒤에 수녀들이 있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제 급성장해 올 때 아무래도 당시에 올림픽 기주하고 맞물려서 88 올림픽 낙후된 지역들과 산동네들 다 밀어버리고 철거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지금은 다들 아파트지만 이제는 산동네들도 거의 없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철거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그 무차별적으로 그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돼주셨던 분이죠. 사회적으로도.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를 떠나서 사회 안에서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버팀목이 돼주시고 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제안하시고 또 변화를 요구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 사회가 그분을 큰 어른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로도 그런 분이 이제 계속 나왔으면 우리나라 사회에도 꼭 굳이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타 종교권 또 사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해에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런 추기경님의 뜻을 또 삶을 행적을 뒤따라서 무엇인가 이 사회 안에서 지키고 해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저희 재단은 작게 시작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재단입니다. 여러분들 공모사업 설명회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작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힘든 그런 단체들, 기관들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좀 더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소규모 단체 단년, 특별 사업, 또 올해는 기능 보강까지 집어넣는데 주변의 미인가 시설이라든지 또 결과를 제출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미흡하거나 어렵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와 열정이 있으면 바보의 나눔을 두들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님이 살아계셨다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더 돌보셨을 겁니다. 저희 재단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 재단을 꾸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영상에 보면은 그런 추기경님을 지금 시성을 준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 영웅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덕행을 본받아서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이름으로 미카엘 이런 거 각자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가톨릭 안에서는 그런 성인들을 공경하면서 자기가 그런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살려고 애는 씁니다. 그래서 한국인 자기 이름 외에 한국 이름 외에 그런 세례를 받고 나면은 그런 세례명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추기경님이 그런 성인으로 추대되는데 장애가 없다는 걸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업을 통해서 준비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성인으로 추대가 되면 김수환 스테퍼너라는 세례명이 생기는 거죠. 한국 가톨릭 안에서도 대단히 큰 선물이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되게 감사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또 그런 영향력을 가지셨던 분이 귀감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기억하게 될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재단과 또 김수환 추기경님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주변에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바보의 나눔에 한번 두드려봐. 그냥 믿져야 본전이잖아, 그죠? 다른 데들은 문턱이 높아서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는 좀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니까. 그렇다면 또 이 시점에서 또 한 가지 부탁과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서 바보의 나눔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있어서 훨씬 더 모범적으로 잘 수행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김수환 추기경님에 대한 그런 명성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모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배분하려고 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여러분들도 정말 투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신다면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보의 나눔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원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명쾌하게 안내를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시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좀 아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재단에 대한 소개를 좀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지금 사업 소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재단은 그 추경님 선종 1년 후인 2010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공모배분 사업은 설립 이후부터 계속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경님께서는 교회 안의 어르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의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추경님의 정신을 잇고자 교회 안에서 설립은 되었지만 지금 현재 재단은 종교와 상관없이 국내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단의 그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보의 나눔은 추경님께서 지향하셨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재단의 미션은 5가지인데 내용은 이제 나눔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그런 재단의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공동선이 지켜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이따가 이제 배분 가치와 관련된 내용을 안내를 드릴 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처음에 안내를 못 드렸는데 혹시 저희가 이제 뒷자리에 혹시 이 설명 내용이 혹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저희 지금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저희 지원 지원 홈페이지 상단에 지원 활동에서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지금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는 자료가 지금 같이 되어 있어서 혹시 패드나 뭐 핸드폰으로 만약에 또 자료 이제 보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핵심 가치는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는 총 3가지인데 잠시만요. 네. 먼저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는 추기경님의 3억 표어로 추기경께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셨는데 그 부분이 담겨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는 추기경님이 우리들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은 가톨릭 사회교리의 지금 핵심적인 내용인데 재단이 추기경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재단이다 보니까 재단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주요한 그 가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단의 공모 배분 사업은 현재 종교 그리고 이념, 인종, 지역과 상관없이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외 모든 사업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아까 시무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공익 활동을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기관, 단체, 시설, 유형 상관없이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미인가 시설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단의 모든 지원 예산은 기부금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기부금을 통한 배분금이 투명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는 저희 재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시설이더라도 적법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또한 그 특례 기부금 단체라 저희가 국내 이제 예전에 이제 표현 용어로는 법정 기부금 단체에 있는데 사랑의 열매와 바보의 나눔 2곳만 현재 지금 전문 모금 기관 중에 법정 기부금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특례 기부금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배분을 할 때 저희가 동일법인의 그 25% 이상 배분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계속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방식은 현재 저희가 매년 차년도 공모배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하반기 심사 과정을 거치고 심사 과정에서는 재단의 지금 함께 재단과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평가위원분들과 또 배분위원분들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단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양적인 실적보다 저희가 이제 변화, 사람,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양적인 부분에 그 중요성도 물론 저희가 간과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 참여자분들이 작은 소소한 변화가 저희는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거에 너무 환몰하지 않고 그 참여자분들 개개인분들이 어떤 일상생활 안에서 그분들의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바보의 나눔이 추구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신청단체 자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안내가 나갈 텐데 다만 저희가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즘 만약에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셔도 1,000만 원짜리 차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단의 지원 신청 금액과 그리고 단체의 자부담을 함께 이제 책정을 하셔야지만 신청이 가능하신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을 함께 염두에 주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사업비, 관리 운영비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재단 내부에서도 계속적인 지금 논의의 내용이긴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장 단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는 다시 재정립을 했고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장의 그 필요성, 신청의 필요성이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부분은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배분 가치는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 발전은 저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어서 물질적인 것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더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적인 성장, 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사업 안에서는 참여자들이 조금 더 나아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발전의 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사업 안에서도 미혼모분들, 장애인분들, 또 아동, 어르신분들이 모두 조금 더 나아다워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인간 발전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선은 어떤 공동체의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사항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또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그 사회생활 안에 그런 재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재화도 우리 사회 안에서도 보면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재화를 전혀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지지 못한 이런 상황 안에서 그 공동선이라는 어떤 내용 안에서는 그 재화들도 조금 더 공정하게 우리 사회 안에서 분배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께 추구하는 가치를 이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함께하는 그 모습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어떤 타인의 발전에 내 자신이 함께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의 발전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타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서로 상호간에 타인의 발전에 이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 연대성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국가나 뭐 지자체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신 이런 단체 안에서도 보면은 이 관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보조성은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단위의 그런 자율성과 그리고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국가나 지자체 관계 그리고 또 이 파트너 단체 여러분들 관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조성이 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보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2015년도 유엔 총회에서 설정이 된 17가지 내용인데 이 17가지 내용은 저희 안내드린 책자 안에도 있지만 이 17가지 내용이 모두 함께 지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가지가 현재 재단의 배분 가치로 현재 제가 재단에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지원 원칙은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 내용들이 책자 안에 다 담겨는 있는데 순서를 조금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 내용에 맞게 저희가 순서를 바꾼 거라 아마 책자 나중에 다시 보시면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는 재단은 민간 단체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 조금 더 차상위 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우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재단에서는 12월 초에 저희가 심사 과정에서 선정된 단체들을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한 이후에 일부 이제 신청 금액에 있어서 예산 조정이 있을 수 있는 점을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원칙은 저희가 공고된 기일 안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 분야나 사업이 달라도 무조건 저희는 한 개 단체에서 한 개 사업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제 신청 다 받고 나서 저희가 중복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중복 과정 안에서도 이제 대표자분이 동일한지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또 내부적으로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무 자부담 비율이 없는 점 그리고 회계감사비도 저희 재단에서는 이 모든 지원 예산이 기부금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재단 초기 공모배분 사업 때부터 계속적으로 회계감사비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감사비도 저희가 작년과 다르게 살짝 비용이 좀 달라졌는데 이 부분은 좀 책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을 저희가 작년과 좀 다른 부분에서 지원 금액이 조금 낮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계감사비도 조금 더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구간을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다듬은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로 지금 분야별 신청 금액은 저희가 소규모 분야 이제 기능 보강 사업은 저희가 프로그램 사업 2가지는 저희가 최대 저희가 1,000만 원까지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연 이제 3년 최대 3년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2천만 원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분야는 그 저희가 한도가 있지는 않되 심사 과정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안내를 드리고요. 또한 자부담에 대한 정해져 있는 권장 비율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해주실 때 이제 단체에서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별도로 또 편성도 가능하시고요. 다만 나중에 선정이 되시면 최대한 신청하셨던 자부담 비율을 책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도 정규직에 한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 중인 뭐 직원분 그리고 임원분들, 뭐 운영위원분들께는 저희가 강사비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기타 외에 또 뭐 강사비 이외에도 기타 비용은 저희가 책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비는 뭐 별도의 저희 재단에 연계되어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추후에 뭐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면 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회계법인을 통하셔도 되지만 단체에서 또 알고 계시는 회계법인이나 또는 감사반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은 저희가 모든 사업은 저희가 최대 3년까지 현재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모배분 사업을 재작년 23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3년간 계속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내년도에는 좀 신청이 불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내용이었다가 매년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기회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하고자 최대 3년 지원받으시면 1년은 좀 쉬신 다음에 다시 또 재신청 가능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그래서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또 이런 중간 지원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저희 재단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안내를 드릴 거는 기존에 저희가 항상 매년 안내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사랑의 열매와 바보의 나눔이 이제 국내 두 곳뿐인 법정 기부금 단체다 보니까 후자로 설립된 저희 바보의 나눔에서 모금의 사업이 선정되면 그 차년도에 저희 재단에선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항상 저희가 안내를 드렸고 연말 되면은 모금의 사업에서도 선정이 되셨는데 또 바보의 나눔 사업도 선정이 됐다면 재단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시도록 그렇게 항상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에는 이제 모금에서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단체를 더 지원하자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동일 사업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모금의 사업, 뭐 연말 뭐 월동비 아니면 유류비 지원 받으시더라도 저희 모금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보는 거로 내년부터 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적으로 단체들로부터 좀 개선 사항으로 좀 요청을 받았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내년부터 좀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법령상 금지된 내용, 뭐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부분,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들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원 취소 및 환수 대상도 보시면은 신청하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부분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취소나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사항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네, 아까 제가 안내드렸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동일 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저희가 중복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거로. 그래서 동일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업의 목표와 대상, 내용, 예산이 동일한 경우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질문으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데 어떤 운영법인에서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법인에서 모금의 사업을 받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재단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배분계약 주체가 이제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또 재단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또 지방자치단체나 이제 기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인 내용 하단의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24년도 하반 이제 저희가 여름에 이제 신청받았던 공모배분 사업 선정률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올해 25년도에 144개 단체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매년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도 있지만 신규 단체만 봤을 경우에는 지금 357개 단체가 작년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 이제 90개 단체가 선정이 되셨고요. 이게 이제 선정률로 보면은 한 25% 정도 되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다 좀 그 지원의 필요성은 저희도 확인을 한 내용들이긴 한 건데 재단의 어떤 모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재단이 아직까지 큰 아직 규모의 재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 예산 안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좀 선정률이 낮은 부분은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이 또 바보의 나눔 많이 알려주셔서 재단의 그 기부도 많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저희 재단은 목표가 기부가 많이 되면 또 그만큼 더 많이 저희는 배분을 하려고 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많이 재단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선정률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료집은 12페이지고요. 그래서 지금 선정률이 가장 지금 치열한 분야는 지금 소규모 분야의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은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장에서 필요하신 뭐 물품부터 어떤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선정률이 가장 지금 좀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청소년 분야나 지금 소규모 단체 특화 분야는 좀 선정률이 좀 높은 편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별 분류는 지금 아동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외에도 뭐 이주민 분야 그리고 장애인 노인 분야별로 지금 참여자 분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권리별로는 이제 교육권과 그리고 생명 건강권이 많은데 재단에서 특히 또 중요시하는 분야가 이제 이런 추경님이 이제 선정하신 이후에 뭐 각막을 기증하시고 생전에도 어떤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좀 신청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지금 25년도 단체 평균이고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해외 분야입니다. 근데 이 평균 금액이다 보니까 저 평균 금액보다 지금 더 많이 더 많이 지원받고 있는 단체도 있고 저 금액보다 더 좀 적게 지원받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지금 뭐 다른 뭐 코이카 사업이나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해외 지원 사업 단체들의 지원금보다는 저희가 더 작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재단 안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해외 분야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분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단 바보의 나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그 지원 활동 들어오시면 공모배분 사업 지금 안내 페이지가 있고 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은 또 올해 지금 25년도에 사업하고 있는 단체들과 단체 사업명이 같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홈페이지에 25년도 이외에도 저희 재단 초창기부터 공모배분 지원했던 내용들이 다 엑셀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리스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 분야로 넘어가면 지금 26년도 모집 분야는 크게 이제 해외 분야 그리고 소규모 분야 그리고 이제 이주민 분야 그리고 청소년 분야 그리고 신규로 저희가 분야를 이번에 하게 된 환경 분야와 그리고 청년 분야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신규 단체에 미접수하고 있는 분야 두 가지는 이따가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이번 달 말인 7월 31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6시가 넘어가게 되면
그 신청하시는 페이지가 자동으로 이제 닫히기 때문에 그 최대한 저희가 항상 매년 안내는 드리지만 31일 날 이제 신청서 내야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30일 날 내야지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날 또 물론 뭐 저희 재단 홈페이지가 뭐 이렇게 뭐 다운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또 당일날 이렇게 또 초조하게 하시다 보면은 항상 저희가 전화 받는 게 뭐 6시 1분, 2분 돼서 지금 어떻게 안 되냐고 항상 전화 주시는 단체들이 꼭 있으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저희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그 미리 좀 사전에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좀 그 신청서 제출해 주시는 걸 좀 요청을 안내를 드리고요. 이제 제출 방법도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종이를 사용을 좀 지양하고자 저희가 온라인 접수로만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같이 안내문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어떻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 준비하셔야 되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은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공고문이나 자료실에서 그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은 저희가 12월 초에 저희가 선정 단체를 안내를 하는데 거의 뭐 하반기 뭐 5달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심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길게 심사를 하냐 이렇게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이 모든 예산은 저희가 뭐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0% 다 저희가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심사 과정도 기부자분들의 그 뜻에 맞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자 하는 저희 재단 좀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심사 과정은 크게 저희가 서류 심사 과정이 있고 그리고 현장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해외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비대면으로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심사와 선정 심의 과정을 거쳐서 12월 초에 저희가 선정 발표를 안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선정된 단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사 일정은 지금 7월 말까지 신청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8월부터 9월 말까지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서류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이제 현장 방문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 이제 제출해 주시는 사업 계획서 말고도 또 현장에서도 저희 이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현장 심사 과정이 있다는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2월 초에 선정 결과 발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를 드리고요. 사업 수익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은 26년부터는 저희가 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 기간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사업 시작하셔서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사업 하신 내용을 저희가 중간 보고를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중간 보고서가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 이후에 중간 평가가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돼서 지금 올해 25년도 사업 단체들도 지금 7월 7일부터 지금 중간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사업 진행하시고 나면 차년도 1월 말에 저희가 결과 보고서 제출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 결과 보고서 접수되고 난 다음에 최종 평가 진행이 되고 또한 이제 간담회가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비대면 형식으로 해서 유사 사업 단체별로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해서 단체 간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이제 사업 진행하시면서 어떤 노하우나 여러 가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장을 또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회계감사비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회계감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넘어서 먼저 이제 심사 기준을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먼저 국내 배분 관련해서 이제 기본 양식이고요.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는 저희가 크게 5가지 지향성, 적합성, 수행 역량, 투명성, 정성 평가 5가지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향성은
신청하시는 파트너 단체와 바보의 나눔의 어떤 가치가 서로 부합하는지 부분을 본다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재단의 배분 가치를 안내를 드리긴 했는데 그 재단이 추구하는 부분과 또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단체 간의 어떤 지향점이 같은지 그 부분을 지금 보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희 중요시하는 것이 참여자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저희는 중요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업 과정 안에서도 참여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지향성 부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합성 부분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시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바보의 나눔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부분을 저희 재단의 심사에 좀 특색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왜 이 사업이 현재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또한 실질적인 그런 효과 추구하시는 그 변화가 실제적으로 효과로 나타날지 그런 부분들을 적합성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역량은 이제 신청 단체에서 신청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그래서 단체 대표자분의 어떤 그 의지만이 아니라 실제 이 담당자분도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지 그런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한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함께 협력하고 참여자들과 연대하는 그런 준비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과 책무성은 재단만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재단의 지원금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사업을 수행하시는 파트너 단체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투명성과 책무성은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이 모든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부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심사자분들의 정성 평가가 같이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 사업은 저희가 좀 심사 기준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향성 부분에서는 이런 신청하시는 그런 그 물품이나 이런 필요 자산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이용자분들이나 실무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적합성 같은 경우에도 이 기능 보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부분으로는 아까 이제 수행 역량은 이제 저희 기본 심사 과정 기준에 있었던 내용인데 기능 보강에서는 기능성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 보강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나 활용성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기능 보강 장비를 통해서 어떤 역량 강화나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해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분야도 좀 다른 부분만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지향성 부분은 이제 지역 공동체성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 이 사업 계획이 짜여져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합성 부분에서도 이 현지 상황 및 그 현지 필요성 부분이 잘 제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 역량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이제 또 사업 수행 단체를 또 별도로 같이 사업하시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지 파트너 단체 간의 어떤 협업 관계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사 기준은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분야별 모집 요강인데 해외 분야는 거의 매년 저희가 동일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빈국 그리고 이제 인간 개발 지수 상의 중간 및 하위 그룹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 국가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 해당되는 국가는 저 자료집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도 현지 주민들의 능력과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으로는 지금 전년도 세입 50억 원 이하인 단체만 저희 해외 분야 지원 단체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억 원이 초과되는 단체는 저희가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심사 과정은 이제 아까 안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시 환율은 저희가 일단 지금 1,300원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가 연말에 계속적으로 이 환율이 높은 경우에는 당시 지원 상황에 맞게 일부분 저희가 환율을 좀 당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 26년도 상황에 맞추어서 일정 금액 높여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분야는 이제 현지 단체 등록증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국내 사업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지 단체 등록증 관련해서 이제 3가지 이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단체가 직접 이제 신청하신 경우도 가끔씩 있어서 그때는 이제 영문으로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이제 현지 단체 등록증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 단체가 이제 현지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현지 단체 등록증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저희 재단으로 신청 주신 경우가 이제 2번째 상황인데 이제 국내 단체가 현지 단체랑 같이 협력해서 사업 진행하시는 경우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국내 단체 등록증도 제출하시고 현지 단체 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추후에 이제 사업이 선정되시면 MOU 체결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으로는 저희가 지금 안내되어 있는 내용 매년 그 동일하게 안내드렸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좀 안내드리고 있는 게 이제 세이프 가딩 정책을 저희가 권장한다고 이번에 좀 내용이 좀 작년과 다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사업 이제 준비하시는 단체 같은 경우엔 재단에서도 아까 안내드렸듯이 참여자 관점의 그런 저희가 사업 과정을 중요시하다 하고 있고 또 신청서 양식도 보시면 이제 참여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도록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자료집 111페이지 보시면은 최빈국 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12페이지부터는 인간 개발 지수 중하위권 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역 자주 묻는 질문 관련해서는 이제 코이카에서도 동일 사업 이제 지원 받고 계시면 동일 사업은 저희 재단에서도 중복 지원하고 있지가 있고요. 그리고 국문과 영문 신청서 중에는 선택해서 하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국문 단체로 많이 하시고 간혹 이제 영문 신청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그 장비 구입이나 시설 개보수 사업도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그 내용들이 사업의 좀 전반적인 신청 내용으로 좀 구비되시는 것보다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분 책정은 가능하지만 그게 중점이 된 사업은 저희가 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해외 또 현지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현지 회계감사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재단과 연계되어 있는 회계법인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규모 분야 지원사 아마 오늘 그 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소규모 분야로 많이 좀 신청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그 저희가 지원 기준을 매년 동일한 내용을 안내드리지만 그 부분이 저희 재단만이 저희가 좀 추구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더 좀 열악하고 지금 더 지원이 필요한 작은 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재단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다른 이렇게 법률상에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지금 안내드리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를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단체가 지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이어야 되고 또한 인사 재정도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드릴 때 이제 복지관 부설인 경우에는 제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경우에는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인사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설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결산 기준으로도 세입 이제 5억 원 이하인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시고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배분위원회에서 이제 5억 원 초과가 됐더라도 이제 심의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그 어떤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 무조건 뭐 선정이 되거나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선적인 거는 저희는 5억 원 이하인 단체가 우선인 거고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단체에서 제시해 주시는 설명 내용을 배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합당한지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5억 원 이하인 단체에서 신청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설 단체는 지원 제외 대상 인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규모 단체에서는 이 단체는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는 이 단체가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유형은 그래서 뭐 시설, 센터, 뭐 표기되어 있는 시민사회 단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NGO 뭐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안내드린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령 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서 장애인분들 이제 활동 이제 근로장애인분들까지 포함하면 10분이 넘는 경우에도 이 기준 10명 이하인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냐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근로장애인분들은 직원 10명 기준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형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영리 추구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부설은 안 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대표자분이 여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저희는 한 단체만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대표자분이 동일하고 두 단체, 세 단체 이렇게 신청하신 경우에는 재단에서 추후에 접수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단체 중에 한 군데에서만 이제 신청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단체 기준 적용 사례로 해서 기존에 이제 뭐 배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됐던 내용들인데 복지관 내에 있진 않고 그 지역 인근에 있던 그런 공동생활 가정인데 이제 시설장분은 이제 복지관 관장분 동일하신 분이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요. 또 이제 어떤 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또 어떤 시설 직원분으로 계시는데 그런 공동체 대표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도 이 시설 직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그 시설이 소규모 시설에 종사하시는 직원분이라고 하면은 그 공동체 대표로서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다만 어떤 소규모 시설로 보지 않는 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어떤 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신 경우에 신청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소규모 신청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최대 저희가 뭐 단연 사업이나 특화 사업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매년 저희가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한 거다 보니까 그 5억 원이라는 기준도 매년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규모 분야 그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보시면은 최대 단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신청 제출 서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세입 5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직원 10인 이하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가 이번에 좀 같이 안내되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대 단체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자 인건비 신청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보강 사업이 제출 서류가 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물품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뭐 견적서도 있어야 되고 뭐 시설 공사하신 경우에는 또 임대인 동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서류가 많은데 해당 사항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자주 묻는 질문으로 중고 차량도 이렇게 뭐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데 가능하시고요. 다만 이제 추후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적격한 그 증빙 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드 매출 전표나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으면은 중고차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견적서 부분도 보시면 뭐 물품을 이제 구매한다고 하실 경우에 견적서도 무조건 뭐 어떤 매장 가서 뭐 종이라든 견적서만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요즘 워낙 온라인 뭐 상의 이런 그 판매도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지금 그 책정되어 있는 그 캡처본도 구비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단연 사업은 저희가 최대 3년까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체당 연간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필요하신 금액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소규모 분야 특화 부분인데 이 특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안내드린 다른 분야 소규모 분야 기준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세입 중에 정부 보조금 비율이 이제 30% 미만인 단체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특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지 쪽 분야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시민사회 쪽에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좀 저희 재단 좀 취지가 있어서 요 기준이 하나가 좀 더 추가가 된 거를 좀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이제 특화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 리스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리스트 보시면 좀 다양한 그런 시민사회 단체들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도 보시면은 저희 재단이 아까 초반에 안내드렸을 때 이제 가톨릭에서 출발했고 가톨릭의 사회교리가 이제 배분의 어떤 배분 가치에 주된 토대를 이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다른 내용들도 재단이 이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단체 리스트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 사업도 최대 이제 연간 2천만 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신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민 참여 활동이나 사회적 약자 권리 옹호 활동 또 이제 시민사회 활성화 이런 사업들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출 서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저희가 오늘 설명회 시작 전에도 안내드렸던 추기경님 생전 영상에서도 보시면 생전에서 이제 추기경께서도 보시면 이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어떤 복지 어려운 이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당시 사회적인 시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이 소규모 특화 분야도 어떤 추기경님의 당시의 그런 모습들을 좀 저희가 뒤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임을 좀 안내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주민 분야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이제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지금 어디 그 비닐하우스나 아니면 어디 그 어촌에 어떤 마을이나 공장 어디선가 비닐하우스에서도 보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주민 분들이 계실 텐데 추기경께서는 그 어떤 국적을 떠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어려움을 겪거나 인간으로서 가장 그 인간 존엄성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지금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런 추기경님의 모습을 이어서 저희가 2018년부터 매년 지금 이주민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주민 분야 내용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보면 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후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많이 모집이 어려운 분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재단에서 좀 18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이주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신청 단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준을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자가 이제 난민 신청자,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자, 무국적 아동 등 그 외에도 등등등의 사각지대 이주민 분야 관련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단체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청년 분야 관련해서도 이제 기존에 처음에는 이제 소년 보호 처분 받은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저희가 지원을 하다가 조금 더 학교 밖까지 넓혀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 분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안내드린 이주민 분야나 이런 그 소년 보호 처분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회적으로 관심 받게, 그다음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그런 분야가 오히려 그 바보의 나눔이 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야 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금 저희 공모배분 사업의 한 분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분야 지원 내용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세입 전년도 이제 10억 원 이하인 단체만 일단 신청이 가능하신 것 좀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이제 공동의 집 지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 선종 10주년이 됐을 때 재단에서 이제 그 10주년에 맞추어서 이 배분 사업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그 재단의 가치를 담은 사업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함께 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노동 분야, 인권 분야, 환경 분야로 저희가 세 가지 주제를 2년간 저희가 6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업을 진행해봤는데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는 일단 노동 분야는 추기경님이 생전에 계셨던 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그 노동 분야 상황과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노동 환경은 많이 좀 개선이 됐다는 점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다만 아까 안내드렸듯이 이주민 분들에 대한 그 노동 환경은 아직까지도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주민 분들에 대한 노동 환경은 저희가 이미 이주민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분야는 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도 최근에 지금 인권의 흐름이 그 지속 가능한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과 많이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공모 분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지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의 집 지구라는 것도 나만의 지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지구라는 내용을 단어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내용을 담아 보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일단 전년도 세입 정부 보조금 이제 비율 30% 미만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지속 가능성과 자연환경 보전을 추구하고 이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제출 서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분야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2018년부터 해서 이제 청년에 대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청년에 대한 자립, 또 청년 활동 지원과 관련된 주제로도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청년 분야 안에서도 저희가 이제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이번에 새로 좀 다루게 되었고요. 그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경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애인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최근에 많이 지원이 조금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청년에 대한 지금 지원은 아직까지 좀 많이 그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재단에서는 기존에 좀 청년 지원 사업을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다시 좀 그 경계선 지능인 중에서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별도로 신규 기획으로 저희가 내용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내용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지지 체계가 부족한 청년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있는 사업을 우선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순한 그런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향하고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그 심리정서나 기타 이제 자립자활, 뭐 사회성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기존 이제 그 신규 단체 미접수 분야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아까 안내드렸듯이 이제 환경 내용으로 기존에 2년간 사업 진행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지금 올해 25년도 단체 사업하고 있는 단체가 내년도 26년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25년 단체 저희가 기존의 이 재단 비전과 가치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신청도 이 같은 주제로 26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신설된 공동의 집 지구 사업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신설 분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서류 심사부터 다시 밟고 나가셔서 아예 새로운 단체로 이제 신청 문의를 하시는 걸로 이제 심사 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다 책자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에 재단 공모배분 사업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바보의 나눔에서 공모배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이선아이고요. 저희 불친절한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의 나눔 사업에 일단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바보의 나눔 사업에 처음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공모사업 자체를 처음 해보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앞단에 저희가 사업 종류가 좀 많아서 그 사업 종류별로 공고사항의 지원 대상이 좀 정해져 있고 그 지원 대상에 따라서 신청 서류들이 좀 달랐고 심사 기준도 좀 안내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면 좋겠다. 한 개 단체가 한 개 사업밖에 신청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사업을 정하셨다면 그 사업에 맞게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서류 심사라는 기나긴 여정을 통과하고 현장에서 내가 서류에 미처 담지 못했던 많은 진정성을 평가위원께 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거쳐서 또 심사와 심의를 거쳐 긴긴 여름에 만나 겨울에는 이제 바보의 나눔 파트너 단체로 이제 선정이 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크게 하고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신청서가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드렸던 자료집과 또 신청서 양식 작성 안내에 보시면 저희가 샘플로 이런 내용을 여기에 적으면 그나마 심사위원들이 조금 잘 보실 수 있을까 그런 의도로 이 칸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지문이나 또 공고문 하단에서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고르시면 되는데 크게 저희가 양식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외, 국내, 기능 보강. 해외는 해외 지역 사업 그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기능 보강은 기능 보강이고 그 외 사업들은 모두 국내 배분 기본 양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개 단체가 한 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하고 싶고 저 사업도 하고 싶으시겠지만 가장 나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신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크게 이제 저희가 그 신청서 양식을 아직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크게 네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체 속에서 사업 속에서 예산 계획서 그리고 이 세 개의 내용들을 요약한 신청 개요표가 맨 앞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면 이제 세 개의 종류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나는 국내 배분 사업이니까 가운데 이제 양식을 보시면 위쪽에 내가 선택하는 사업을 체킹하고 우리 단체 요약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얼마를 주세요. 우리 단체 직인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개요표 여기가 들어가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개요표는 제일 마지막에 작성해 주세요. 왜냐하면 개요표에 요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 속에서의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하고 그것에 요약본을 옮기시는 게 좋은데 2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적기 시작하면 진도가 나가기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업 속에서를 먼저 작성하고 맨 마지막에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권장드리고요. 주소란에는 고민이 생기는데요. 고유보험증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조금 다르신 곳들이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소를 2개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고유 번호증 주소, 실제 주소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영 법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으세요. 그래서 법인이 있는 곳은 법인명과 법인 대표자명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 주소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다 전화로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문자나 메일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오타 없이 잘 기입해 주시고요. 예, 재단에 처음 사업을 해본다 아니면 예전에 받아본 적 있다 경험 여부를 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사업 내용 부분은 뒤쪽에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여기서 총 사업 기간은 저희가 단년 사업이 있고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신 단계에서 난 이번에 최대 3년까지지만 자신이 없어 2년까지만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3년간 하겠다 할 때는 여기에 총 3년, 26년부터 28년 이렇게 기입해 주시면 되고요. 단년 사업을 하는 기능보강이나 소규모 단체 단년 사업은 26년 1년이기 때문에 1년으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부분들은 뒤쪽에 사업 소개서에서 적으신 것들을 앞쪽에 다시 적어주시는 거라서 잠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단체명, 대표자명 적고 직인 날인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단체 소개서가 있는데요. 단체 소개서는 이제 공모 사업을 처음 해보신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것저것 프로젝트를 내보신 분들은 이 단체 소개서가 비슷비슷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작성을 해 놓으시면 이제 매년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 사업의 소규모 단체 같은 경우는 단체장을 포함해서 10인 이하 교조로 저희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몇 명이다라는 내용을 잘 적어주셔야 돼서 요 적어주시는 거 그리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으로 자격이 통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원 명단은 저희가 뭐 운영위원회가 있거나 이사회가 있는 단체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성함과 그분들이 원래 이제 소속되어 있는 직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임원 명단을 받는 이유는 저희가 앞서 강사비 지출이라던가 사람에게 지급하는 거 운영위원이나 이사, 임직원에게 지급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 부탁드립니다. 네, 단체 운영의 투명성, 책무성 노력은 앞서 이제 투명성, 책무성이 그 심사 기준에도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단체가 뭐 지자체에 매번 보고를 해야 되는 뭐 하는 경우라면 그런 성과나 또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으면 그런 것도 한번 어필해 주시고요. 때로는 뭐 홈페이지에 매년 어떤 것들을 공지한다. 우리 단체는 단체 회원들에게 매달 뉴스레터를 보내면서 월견사도 보고한다. 뭐 이런 것들 하고 계신 게 있으면 우리가 우리 내부의 활동과 재정 운영을 어떤 식으로 내외부로 공시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 활동에 대해서 해주시고 어디서 수상을 하셨다면 꼭 적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결산 내역도 저희가 그 결산의 기준으로 세입 기준으로 단체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000원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좀 1,000원을 적어주고 원 적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아예 다 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으로 세입 전체액을 좀 적어주시고 정부 지원, 민간단체 지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 결산의 이 세부 구분은 단체마다 조금 다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분은 최대한 저희가 이게 구분한 것으로 맞춰서 적어주시는데 정부 지원은 이제 위탁 사업을 받고 있거나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는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적어주셔야 그 특화 사업 같은 경우나 뭐 환경 사업에서 저희가 정부 보조금 비율을 볼 때 이걸로 보기 때문에 맞춰 적어주시고 결산서를 내주시잖아요. 근데 증빙 서류와 이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서류들은 좀 일치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이제 시작하셨거나 24년 10월에 우리가 오픈을 해서 단체 결산서가 없어요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25년 예산서로 대체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사업 소개서인데요. 저희 재단은 소규모 단체들의 이제 활동을 위해서 문턱이 낮긴 하나 신청서가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적을 건 다 적어야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지만 저희는 계속 물을 거고 계속 여쭤볼 거예요. 따지지는 않겠지만 아 이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이게 글자로 우리 단체 활동을 적는 게 어렵다는 건 저희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고 서류상에는 내 진정성이 어떻게 전달될지 참 어려운 과제긴 하지만 이 과정을 같이 트랙을 넘으셔야 되니까 저희가 사업 필요성, 준비성, 지향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단체에서 제일 잘 적어주시는 게 사업 필요성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항상 절실하거든요. 왜 필요한지는 잘 적어주세요.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단체 미션이 이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요즘 주변 상황이 우리 지역 환경이 이렇다든지 막 잘 적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체가 그것과 관련해서 유관 경험이 있다면 경험적 근거를 좀 적어
적어주신다면 아 우리가 요거 조금 해보니까 이거 참 괜찮더라. 그래서 요거를 바보의 남 재원을 받아서 이렇게 조금 더 확장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부분에 우린 준비가 되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지향성은 앞서 저희가 그 배분 가치 설명회도 좀 한번 나왔었고 심사 기준에도 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뭐 생기는 가치라고 표현했지만 또 멀리 보면 기대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바보의 나눔 지향과 얼마나 연결되는가 부분도 좀 어필을 해주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재단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 단체를 지원해야 되는가 입장의 고민이 이제 이런 지점에서 조금 더 설득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사업 참여자 부분인데요. 참여자 중심이라는 말을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계신데 사업 참여자는 일단 뭐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했을 때 참여자를 예를 들면 뭐 교육에 참여하시는 청소년일 수도 있고 노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참여자 그룹을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참여자를 중심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자 그룹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참여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몇 명을 할 건가 저희가 맨 앞장에 보시면 참여자 숫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한번 설계를 해보시고 그것의 총합수를 앞장에서 이제 숫자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루고자 하는 변화. 이 말은 좀 풀어쓰긴 했는데 그냥 사업 목표예요. 그냥 사업 목표를 내가 무엇으로 하겠나 했는데 저희는 변화 목표라고 표기를 했고 3개 이내라고 했지만 목표가 한 개인 경우가 더 많겠죠. 하나나 두 개로 이제 표현하시는데 저희 페이퍼에는 아마 독거 어르신들이 우울하거나 혼자 사시는데 위기감을 어떻게 우리가 심리 정서 프로그램 지원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아 우리는 첫 번째 목표는 이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발굴해서 이 어르신들 데리고 뭐 미술 치료나 심리 정력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불안감을 없애고 우울증 지수를 뭐 낮추겠다 이런 게 하나의 목표로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후에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스스로 자기들을 서로 챙기고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발굴해내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이 계속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하겠다. 그럼 2가지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목표별로 어떤 세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단위 사업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활동 내용이라고 저희가 이제 여기 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그 변화 1회이라고 표현했는데 목표 하나의 활동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앞서 말한 그 2가지 목표를 우리는 하나의 워딩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는 지역사회에 누구도 외롭지 않은 노인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세부 활동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들을 발굴해서 심리적 안정적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만들겠어. 그리고 그들이 인파워먼트가 역량이 뿜뿜해지니까 서로가 자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리고 그들을 돕는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그들을 서로 챙겨주는 돌봄 공동체를 만들겠어. 이런 식으로 3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보통은 목표를 설계하고 활동 내용을 만드는 게 원칙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맞긴 하지만 우린 보통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시고 그것을 묶어 보시는 거죠. 묶어서 얘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활동 내용이 중요한 게 나중에 그 예산서에서도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 적은 예시인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잘 못 적어주긴 하지만 적어도 그 프로그램의 예산서를 작성하고 일정을 진행하시려면 이 정도의 계획은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정이 되면 바로 프로그램을 스타트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예시를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거는 이제 사업 그 앞서 말한 단위 사업 활동 내용이라고 표현했던 별로 일정표를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일정표는 재단에 보여주기 위한 일정표일 수도 있지만 사업 담당자가 이 사업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표를 가지고 조직과 소통해야 이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정 이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표 짜주시는 거 저에게는 참 중요한 사업이라서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예,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네트워크는 사실은 단체마다 조금 지향하는 게 다르실 수는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우리 단체 내부의 자원이라던가 내 외부 자원이 있고 공동체 자원이 있고 유관각의 자원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어떤 걸 활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조금 확장해낼 수 있는 네트워킹 뭐가 있을까? 기본적으로 우리 단체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연대와 협력의 기능이 조금 포함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여기에 이제 목표를 세워주시면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자원활동가를 같이 활용해서 하시는 사업들도 많으시고 또 유관기관도 많이 그 협력해서 하시는 게 많아요. 앞서 저희가 그 노인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여기도 예시가 나와 있지만 그런 어르신들을 조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발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홍보해서 발굴할까? 유관기관 도움 필요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필요하잖아요. 교회도 필요하고 성당도 필요하잖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 추천 좀 해주세요.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오셨는데 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럼 이분을 병원에 좀 보내고 싶어. 그럼 병원과 관련된 전문가를 조금 우리가 미리 섭외해서 자문을 통해서 그분들께 좀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이번 기회에 좀 활용해 보자. 사업을 받을 때 좋은 거는 바보의 나눔이 아직은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바보의 나눔 사업을 받아서 공신력 있는 프로그램이 됐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바보의 나눔에 지금 후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과 조금 같이 협력 사업을 하고 싶어. 그래서 니네가 우리 협력으로 주치의처럼 같이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 해줄 수 있겠니? 제안을 주시는 방법도 또 하나의 단체 자원 발굴로 저는 기회로 이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받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부분도 꼭 어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업 수행 인력은 담당자부터 이 사업에 포함되는 전문가 그룹, 뭐 때로는 자문을 주실 수 있는 그룹들이 있으시면 명단을 적어주시는데요.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 섭외된 강사가 없어라고 하면 강사는 미정이지만 어떤 강사를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고 뭐 나중에 어쨌든 최종 선정이 되시면 또 사업 계획서를 다시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어주시고 어쨌든 내가 이 사업을 고민하고 있고 이 사업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룹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적어주시는 거라 있으면 적어주시지만 없으면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특히나 관련 자격증 이런 건 아직 모르실 수 있어서 뭐 관련된 경력이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적어주시고 없는 거는 빈칸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네, 이제 평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렵긴 하죠. 앞에 변화 1, 2, 3개 이상 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 변화 1, 2마다 활동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활동이 잘 됐다고 보는 걸 나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어른들 모셔다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어르신이 안 웃던 어르신이 웃기 시작했네? 그것도 뭐 측정했을 때는 평가 도구가 맞긴 한데 이게 양적으로만 가도 문제고 질적으로만 가도 조금 문제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우리가 10회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을 모아서 집단 상담도 해보고 개인 상담도 했을 때 이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감이 얼마나 없어졌을까요? 내가 프로그램 한다고 했을 때 처음 설계는 그거죠. 그럼 이 불안감을 사전 사후로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는 뭔가 도구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께 물어보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속 오는 이유가 왜 오시는가를 물어본다면 그 즐거운 이유가 있으실 거죠. 그래서 그런 인터뷰 형식의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때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디서 많이 보셔갖고 막 심리 도구 툴이 랑 설문지를 막 쓰세요. 그래서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아무도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구는 사실 측정했는데 그걸 해석할 수 없는 도구라면 사실 그게 유용한 평가 도구일까 좀 고민이 돼서 만약에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한 자문이라면 전문가분들을 좀 이 사업에 같이 투여해서 이 사업이 잘 된 거를 우리는 이런 걸로 좀 측정하고 싶은데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툴이 있나요? 라고 미리 설계를 하시는 거고 교육 사업은 사실은 출석부가 제일 1순위예요. 이거 빠지지 않고 이 출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단체가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숫자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응을 살필 수 있는 게 있고 그분들께 직접 물어봐서 저희도 오늘 만족 조사를 받겠지만 되게 묻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여기에 오시게 되었고 이거 하는 게 만족스럽고 다음에 한다면 또 오실 생각이 있는가? 어떤 면이 좋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 것을 만드는 게 질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담당자가 처음부터 난 이 프로그램은 요거 측정해야지라고 체킹을 해서 여기다 딱 적어주시면 그게 이제 결과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설계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중간 보고서 결과 보고서 내실 때 갑자기 막 설문조사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힘드시니까 미리 이것을 내가 이 사업이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 또는 뭐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평가 부분에 어떤 도구를 내가 하겠다 난 인터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단년 사업은 사실은 안 적으셔도 되는 항목이긴 해요. 근데 연속 사업으로 하시거나 지금 3년 사업으로 하시는 곳들은 내가 어떻게 1년차, 2년차, 3년차 이 사업을 가겠다라는 것을 좀 두루뭉술하긴 하지만 좀 큼직큼직하게 내가 이제 세우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것은 물어보세요. 똑같은 걸 계속 3번 해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사업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처럼 무료급식을 하는데 무료급식을 해서 뭔가 빌드업을 해서 갈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우리는 우리 동네에 굶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목표를 100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빌드업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매년 평가를 하면 조금 식단 개선이라던가 오는 사람의 참여자에 따라서는 되게 다른 방식의 또 사업들이 조금 변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게 고민이 되고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적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업도 되고 조금은 3단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1차년도에는 이런 사업 A라는 걸 해보고 그 다음 A-를 변형해보고 B라는 걸 만들어서 C에는 빵 터트려야지 뭐 이런 식의 거창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예산 규모는 전체 사업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원금을 재단 지원금 1,000만 원 받고 우리가 기부금이랑 해서 1,500만 원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데 스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출처나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이게 실현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살 때 내가 3년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3년의 그림이 필요한데 저희가 3년 계획서를 내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내도록 해주시고 이 표가 1차년도에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연속 사업 신청서를 또 내시잖아요. 그럼 매년 신청서를 내실 때는 저희가 1차년도 사업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셨나도 비교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난 사업의 성과 평가는 연속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앞서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준비도 신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업 준비도에서 경험적 근거나 유관 사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적어줄 수 있는데 연속 사업은 전년도에 이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내가 수행해 봤을 때 내가 발견한 성과가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조금 점검해 보니 조금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 칸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칸을 아예 빼고 적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빼지 마시고 그냥 빈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사항에는 뭐 해당이 없으시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거 꼭 우리가 써야 돼요. 저 바보의 나름 처음인데 했을 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계획서로 넘어갈게요. 예산계획서 해외 배분으로 갖고 왔는데요. 지금 모든 거는 다 원화로 저희가 이제 적고 있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왜 적지라고 하시지만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필요성을 조금 분리해서 저희가 보려고 필요하긴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필요해요 했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왜 이 예산이 필요할까에도 고민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인건비를 신청하는 경우가 조금 더 이슈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사업 담당자 인건비가 필요해. 그랬을 때는 인건비 지원의 필요성을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꼭 명시해서 적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이러한 것 때문에 이 인건비가 이 사업 투입이 얼마나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 담당자가 이 사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필해 주시면 저희가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괄 예산 계획 2년, 3년 최대 기간이 있지만 1년 사업으로 저희가 26년에 대한 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담당자 인건비 부분이 있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담당자가 있는데 해외에도 또 담당자가 있으세요. 그래서 국내 담당 인건비와 현지 담당 인건비를 받지만 국내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1인 담당자 저희가 개요표에 적었던 사업 담당자가 있으신데 그리고 그분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게 되는 분인데 그분의 인건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치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인건비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그냥 사업비 내에서 그분이 원래 100만 원을 받던 분인데 우리 사업에서 얼마를 받겠다 아니면 우리가 투여되는 비율에 맞춰서 하겠다 아니면 몇 개월로 끊어서 하겠다 그런 걸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국내 사업 같은 경우는 정규직 직원에게만 이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내가 프로젝트 매니저 뽑아서 인건비를 주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그건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정규직 직원에게만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기능 보강 사업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건비 책정이 불가합니다. 네. 사업비 부분입니다.
네, 해외 사업 이렇게 그 세목의 부분을 아까 설명드리려고 변화 활동 내용 말씀드렸는데 아까 변화 목표 1, 2, 3이 있고 그 1마다 단위 사업으로 활동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목의 그 활동 내용 부분으로 묶어서 조금 세목을 크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서 저희가 일단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세목 밑에 새 세목이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란 이름으로 좀 칸을 나누어서 일단 예시를 조금 드렸고 뒤쪽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게 권장 사례인데요. 요거는 발표 자료에만 있는 거라서 일단 오른쪽과 왼쪽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연대활동이라는 활동 단위 사업으로 묶어서 그 안에 버스 대여 도시 식비 입장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있고 오른쪽은 그래서 버스 대여 도시락을 다 세목으로 잡으신 거죠. 그러면 사업 관리도 좀 힘들 뿐더러 세목 간 전역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왼쪽처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목표 아래 활동 내용으로 묶음되어 있는 것을 세목으로 좀 잡아서 한번 짜보고 그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또 분리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하나의 움직임과 관련된 연관성 있는 것들을 하나의 세목으로 묶어주시는 게 좋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시 앞쪽으로 갈게요. 네. 회계감사비 앞서 계속 설명드렸는데 관리 운영비에는 회계감사비라는 세목을 꼭 잡아서 회계감사비를 책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나중에 선정되거나 추가되긴 하지만 회계감사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이 항목을 넣고 있고 그 아래 보시면 신청금 총액을 어떤 비율로 하고 있냐라는 걸 볼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표가 하나 더 있어요. 예전에는 원래는 위쪽 표에 있었는데 표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그 표를 뺐어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보면 소개란에 적혀 있는 신청금 금액을 아래 한 번 더 적어주시고 비율만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해외 사업은 총 3년 동안 하게 되면 3년짜리 예산서도 또 적어주시는 게 조금 다른 점이에요. 국내나 기능 보강은 해당이 없으시고요. 해외 사업은 만약에 3년 사업을 한다 그러면 2026년 총괄계획서 하나 그리고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의 예산계획서 하나 이렇게 2장이 들어갑니다. 네, 기능 보강은 예비 견적서라는 게 예산 계획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견적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 7월에 받은 견적과 12월 선정이 되어서 1월에 이제 뭐 공사를 한다거나 물품을 살 때 견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사태도 심각하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기름값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비 견적서로 일단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현 시점에 맞는 다시 견적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선 예비 견적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고요. 견적서는 저희 안내집에 나와 있듯이 그 비교 견적서까지 포함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시설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업체와 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지 이런 그 이유도 좀 같이 적어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설명들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예산 편성 기준은 저희가 모든 항목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항목들만은 요 항목은 최대 이건 넘으면 안 돼요라는 기준이에요. 예산 편성 기준에 저희가 강사비는 30만 원을 줘요가 아니라 30만 원을 넘지 마세요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은 꼭 준수해 주시고 예산 편성 기준이 없는 것은 단체가 갖고 있는 내부 기준이거나 유관 사업들 이제 공모 사업에서 제안하고 있는 예산 편성 기준을 좀 차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 강사비, 회의비, 원고료, 단순 인건비 이런 것들 이제 외부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람에게 계좌이체에서 뭔가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돈들의 지급에서 주의할 거는 단체 직원과 임원, 운영위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막 속상해하세요. 우리 운영위원님 맨날 돈도 못 받고 봉사하시는데 이번에 좀 강사비 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아는데 그걸 못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자부담으로 좀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주시면 되고 또 사람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보니까 요건이 충족이 되면 소득 신고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셔야 돼서 그런 부분도 네, 좀 미리 예상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체 수수료가 지금은 뭐 당장 뭐 나중에 또 뭐 변경할 수 있겠지만 20만 원씩 저희가 뭐 5번 100만 원을 책정할 수 있는데 그 강사님이 우리 단체와 다른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체 수수료가 500원씩 건마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 강사비를 100만 원 잡으면 이제 그 나머지 돈도 이체 수수료가 모자라니까 그런 경우 자부담에 뭐 10,000원을 책정한다거나 아니면 강사비 자체 신청금을 뭐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잡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변경 계획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큰 이슈는 아닙니다. 이거는 선정되고 나서 고민하셔도 돼요.
네, 강사비는 지금 저희가 4단계로 나눠져 있고 네, 급수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온라인도 강사비 기준 똑같이 지급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비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따로 자문비나 슈퍼비전이나 컨설팅 비용을 따로 저희가 기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그것도 강사비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회의비, 원고료, 단순인건비 지금 그 저희 기준의 지급 한도액이 넘지 않는 선에서 네,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되고요. 식비 다가비 캠프 워크숍이 저희가 이용시설이나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문의도 많고 가장 많이 책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준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인데요. 일단 1인 상향 그 1인 기준으로 저희가 그 금액이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1인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 하고 나시면 실제로 몇 명이 참여했는지를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가 좀 다르다는 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식비의 경우에 상한액 15,000원, 다가비 7,5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낮춰서 책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집행하시면 되고 캠프나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숙박형 프로그램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박 2일 경우 1인당 10만 원이란 가용 예산이 설정이 될 수 있어서 근데 그 캠프 워크숍의 10만 원에는 숙박비, 식비, 다가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예시를 드렸어요. 10명이 2박 3일 캠프를 가려고 해. 그러면 우리의 가용 예산은 숙박비, 식비, 다가비를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200만 원에서 숙소도 구하고 식사도 뭘 할지 다갈 뭘 살지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식비 다가비가 또 가용 예산 상한액이 있잖아요. 그걸 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첩첩산중이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의해서 예산 계획 수립하실 때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장 여비는 사업 담당자가 사업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내용이고요. 네, 출장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제 집행을 하셔야 되고 식비나 숙박비, 일비 등은 이제 시외 출장일 경우에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내가 서울 권역에 있지만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해야 되고 그 사업 때문에 이걸 써야 될 때 책정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책정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고요. 네, 회계감사비 계속 설명드리고 있어서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신청하기 저희가 그 지금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지문마다 들어가시면 사업 신청하기 버튼이 노란색으로 보이실 거고요. 그걸 클릭해서 여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으로 신청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항목마다 입력하시는 게 있는데 이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저희가 신청서에 다 해서 PDF 주시면 그걸 저희가 따로 입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 폼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메일을 잘못 적으시면 이메일이 안 갈 수 있어요.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 잘 적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 적으시는 항목들이 아까 1페이지 사업 그 개요표라고 하시는 게 있죠. 그거와 일치되게 펴놓고 딱딱 입력하시면 돼요. 내가 작성한 개요표 펴놓고 작성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신청 서류를 올리실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30분이 지났다고 알람이 울렸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보시면 만약에 기능보강 사업이다 그러면 공문도 내야 되고 신청서 뭐 이렇게 서류가 여기 시설공사까지 하면 이제 임대인 동의서까지 받으셔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공사 동의를 안 해주시면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9개를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문이랑 사업신 다 이게 한글로 만들어서 PDF를 만든 PDF 파일이 이제 9개가 있는 거 하나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합을 할 때 간혹 이 순서가 막 꼬이거나 크기가 막 들쑥날쑥하거나 PDF 변화를 했는데 이상 글자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와 있는 순서에 맞추어서 병합을 하시면 좋아서 일단 샘플을 가져온 거고요.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단체 이름을 이선화 나눔 단체 이렇게 만들어서 파일을 올리시면 돼요. 지금 용량을 크게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파일들은 다 업로드가 되는데 업로드가 만약에 안 되시는 경우는 전화를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경고 지금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제가 확인하시라고 넣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서류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 업로드한 파일명 단체명으로 됐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이제 접수가 완료되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메일 체크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지메일로 이 접수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온라인 버튼을 누르고 제출을 누르고 나서는 수정 파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내가 업로드한 파일에 뭔가 빠졌어. 발견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신청하기를 해서
입력하시고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저희는 가장 최근에 올리신 걸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시가 지나면 이제 온라인 신청하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면 막 오타가 나요. 그래서 5시가 마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6시 1분에 매정하게 닫지는 않겠지만 막 불안하시니까 뭐 그럴 일이 벌써 지금 신청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니까 좀 아까 말한 대로 뭐 미리 선착순은 아니라서 일찍 보낸다고 제가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찍 뭐 너무 일찍도 아니지만 너무 마감에 몰려서 내가 놓치는 게 없도록 예, 그 마감일 기준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고문마다 이제 좀 안내 자료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메일을 사실 잘 안 쓰시잖아요. 저도 막 네이버 메일 쓰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메일이 뭐지? 라고 하시는데, 지메일을 만드셔야 이게 로그인해야 이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메일 만드는 뭐 동영상을 그 계정 저희가 링크하면 그 보실 수 동영상을 다 만들어놨어요. 지메일은 100개를 만드셔도 돈이 들지 않고 개인 계정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온라인 업로드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메일 꼭 만드시고, 그리고 PDF 만드는 거 좀 모르겠어. 그래서 한글은 아래 한글은 쓰시니까 아래 한글에서 PDF 변환하는 법, 그리고 PDF가 여러 가지면 그 PDF를 어떻게 병합하는지, 그리고 JPG, 나는 사진으로 찍어서 JPG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PDF만 변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영상들을 제가 한 땀 한 땀 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직인 날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적고 출력을 해서 도장을 찍고 그걸 또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편한 방식이 있어서 직인도 이미지화해서 이미지를 불러 넣어서 문서에 넣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기에 이것도 소개해 드렸지만, 어렵다 싶으면 그냥 출력해서 도장 찍어서 다시 스캔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병합하는 법도 있으니까 요거는 도움이 되시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걸 잘 모르셔서 잘못 올라간다고 접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기회에 내가 바보의 나눔 이거 한번 해서 내가 IT 역량 강화 되었네 정도의 이제 경험치가 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순서가 되거나 변환했을 때 깨짐 없는지 확인하시고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계속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대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지금 공지도 나와 있지만 메일로 이제 문의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제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거나 전화를 드리고 있을 때 저도 이제 그 질문 내용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드려야 돼서, 저기 나와 있는 태양같이 빛나는 써네 메일로 별일을 보내주실 때 나 어떤 사업 신청하는데 이거 궁금해? 내 전화번호 이거야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질문 드릴 수 있고 답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메일로 남겨주시면 그 다음 날까지 꼭 전화 드리거나, 만약에 너무 뭐 밤 시간이거나 주말이면 제가 메일로 또 응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답 회신 드릴 수 있으니 선으로 메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